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알기 쉬운 재료 열처리 Q&A 대화 출판 일본어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열처리 방법의 기제는 사라진다라는 내용인데, 제목이 약간 특이한데요. 질문 보시면 최근 지스 철강 핸드북으로부터 열처리 방법의 기제가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스에 기재되어 있는 열처리 방법은 완전히 그대로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라는 질문인데, 대답 보시면 지스 철강 핸드북으로부터 열처리 방법의 기재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지스를 ISO와 정합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ISO에서는 철강의 화학 성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처리 방법의 기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AISIS도 BS도 DNS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죠. 왜 지스만이 철강의 화학 성분만이 아니고 열처리 방법이나 기계적 성질까지 기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계 설계 기술자와 열처리 기술자는 이것을 의지하여 열처리 방법을 선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스에 기재되어지고 있는 열처리 방법은 일종의 시험편, 테스트 피스에 대한 것이고 제품이나 현물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스의 철강 핸드북에 표시되어지고 있는 열처리 방법은 지스 강제의 강질이나 열처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을 나타낸 것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의 현품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구조형광 탄소광이나 합금광이라면 직경 25mm 환봉, 공구광이라면 15mm 환봉 또는 각봉, 길이 20mm의 시험편에 대한 열처리 방법이 기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금질 균열이라든가 당금질 변형 등에 대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물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물의 열처리에 있어서는 제품의 형상이나 크기를 고려하여 지스 기재 열처리 방법을 수정하여 모디파이하여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탄소광에 대해서 지스에서는 물담금질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물에서는 기름 담금질을 한다든지 대형의 크기에 대해서는 담금질 온도를 다소 높게 한다든지 또 소유의 기계적 성질이 대응하여 뜨임 온도를 변화시킨다든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현물을 열처리할 때는 냉각 방법이나 열처리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 번 말한 것과 같이 지스에 나타낸 열처리는 시험편용이고 현물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계 기술자들은 지스 강제이기 때문에 지스대로 열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품에 대한 열처리는 요구사항을 클리어할 수 있도록 열처리 기술자가 생각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열처리 기술자가 실력을 발휘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루어지는 열처리 방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플렉시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많은 변동이 있다면 이것을 지스라고 하는 규격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으로 지스에서는 열처리 방법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질의 화학 성분의 기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스로부터 열처리법의 기재가 삭제되어지면 처음으로 열처리에 지정을 하는 기술자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편하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스 열처리는 시험편용이고 일단 이에 강제에 적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처리 방법이 기재되어지고 있는 종래의 지스 철강 핸드북은 참고서로서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지스라고 하여서 곧바로 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서로서 활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지스 철강 핸드북으로부터 열처리 방법의 기재가 사라지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지스 철강 핸드북은 잘 보존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